행복을 전합니다. 마음고양입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를 향한 따가운 시선, 혹은 스스로를 향한 실망감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외침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질문에 정면으로 응답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문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는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고 사회가 정한 좋은 사람의 틀에 갇혀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나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 사랑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 감싸주는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사랑은 훨씬 더 철저하고 냉정하며 고통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강인한 태도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너는 너 자신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하는 비교와 자책이 습관처럼 반복되지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신뢰하라. 너만이 너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니체는 고통을 성장의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과 편두통, 질병 속에서 살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며 사유했고 그 속에서 생명력을 길어냈습니다. 고통은 나를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인내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새롭게 조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극복이란 스스로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창조적 행위를 뜻합니다. 자기 사랑이란 바로 자기 극복의 여정에 기꺼이 나서는 용기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나약함, 나의 수치심까지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자기 긍정이며 참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필요한 것은 고독의 능력입니다. 니체는 말했어요.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문장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깊이 대면할 수 있는 능력, 그 고독의 힘을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질문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결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밀어주는 강인한 태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격려,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 말이 삶을 바꿉니다. 니체는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날은 선이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엉뚱한 색이 섞이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붓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보다 보면 누군가는 결혼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장면들을 보며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뒤처진 거 아닐까? 나는 왜 저만큼 못하는 걸까? 니체는 이런 비교의 감정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누구도 너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철학적 선언입니다. 그는 진정한 삶이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 강조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단 하나뿐인 생명이다.
그러니 너만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즉, 내가 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매우 어렵고 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니체는 말해요. 그는 삶을 하나의 예술로 보았습니다. 삶은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석은 곧 창조다. 이 말은 곧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삶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슬픔조차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예술이 될 수 있고, 상처도 내가 새롭게 해석한다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위버맨쉬, 즉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했어요. 초인은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기 내면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하고 해석하고 완성해 나갑니다. 니체는 우리 모두가 그런 초인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길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길러야 할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타존감이죠. 진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모습에 대해 그래, 이게 나야. 이대로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정 속에 있고 완성된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떤 날은 스스로가 별로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조차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라. 그리고 넘어서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라. 니체의 이 말처럼 자기 사랑은 나의 부족함까지 끌어안는 힘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 하루를 견뎌낸 내가 참 고맙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면의 언어가 쌓이면 우리는 점차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어요. 자신이 가진 고유한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한 자만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남이 정해준 길,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해석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힘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내 방식대로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작은 습관들 속에 창조는 시작됩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면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한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괴롭고 아픈 기억, 실패, 좌절, 이별, 상실. 그 모든 순간을 빨리 지나치고 잊어버리고 견디기만을 원하죠. 하지만 니체는 고통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존재다. 오히려 인간이 성장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 니체는 고통을 단지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견뎌야 강해진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힘을 느끼는 삶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의 성장을 느낄 때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거꾸로 말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야말로 너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고통은 불행의 징표가 아니라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재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니체가 강조한 운명의, 즉 아모르파티입니다. 운명애란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좋았던 순간뿐 아니라 실패, 고난, 실수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 고통조차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자기 긍정의 철학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매우 강렬한 선언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어느 순간을 지우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면 그 과거조차도 긍정하라는 것이죠. 자기 긍정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와는 다릅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긍정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껴안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의 나를 사랑하되 더 나은 나로 되어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좀 더 괜찮은 내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한 존재이며 동시에 되어가는 존재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충분히 바라보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가장 높은 기쁨의 씨앗이다. 이 말은 단지 고통을 미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껴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마저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 조건부 인정,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니체는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법으로 삼는 것. 이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가치를 따르고 내가 정한 삶의 리듬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니체가 말한 자기 사랑의 기술은 타인을 거부하거나 외부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히 세우고 고통을 끌어안으며 남이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진짜 자기 사랑은 자기 연민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나의 어둠까지도 껴안고 나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쌓일 때 우리는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기 사랑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결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힘이 생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오늘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당신 스스로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그 존재를 사랑하라.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양이였습니다.